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자전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프레임은 메리다 리액토 5000의 프레임인데요. CF3 카본 등급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메리다 리액토 5000 2016년형 완차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몇몇 부품들을 바꾼 거거든요. 어디 바꿨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본 무늬죠. 카본 무늬 한 장은 아니고 풀카본 안장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최저가로 구매한 자전거 안장인데 완전 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합니다. 맨바지를 입고 타면은 오래 타다 보면은 이제 엉덩이가 좀 아픈 증상이 좀 있긴 있지만 무게와 뭔가 간지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서 산 안장이고요. 뭐 성능 같은 건 사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장 밑에 제가 가장 아끼는 토픽에서 나온 반짝입니다. 이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자전거를 타기 전에 리액토 400을 탔었는데 15년도인가 그 당시에 사용하던 후미등을 그대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USB 방식으로 충전되면서 이렇게 점등 모드랑 불이 반짝거리는 모드랑 불이 계속 들어오는 모드가 있는데 배터리 성능도 아주 괜찮은 것 같고 지금까지 고장이 안 나고 있어서 아끼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메리다 리액토 5000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그 완성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전체 구동계가 울테그라에다가 브레이크와 스프라켓만 105 모델인 제품이었는데요. 저는 그 그룹셋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클립 페달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시마노 클립 페달을 쓰고 있었는데 시마노 클립 페달보다는 이제 클릿의 원조인 룩을 한번 경험해보기도 싶어서 룩에서 나오는 저렴한 페달 중에 하나인 룩 케어 블레이드 카본 크로몰리 라는 페달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게가 아마 220g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다 합한 무게요. 듀라이스 페달 같은 경우에는 224g으로 시마노에서 나오는 듀라이스 페달보다 4g 정도 더 가볍습니다. 정말 미비한 숫자죠. 뭐 그래서 그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리다 리액토 5000에는 이게 좀 연식이 된 친구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크랭크가 FSA 고사머 4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크랭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계획은 제가 또 파워미터를 구매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파워미터를 사게 되면 바꿀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앞트레일러 뒷트레일러는 당연하게도 시마노의 구형 울테그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의 다이렉트 마운트 105 브레이크를 앞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리다 리액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전거가 여기 뒤편에 브레이크가 달린 게 아니라 밑에 쪽에 브레이크가 달려있죠.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잘 디자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휠셋 같은 경우에는 마빅의 시리움 프로 엑살리스라는 휠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지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휠셋 같은 경우에는 림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뒷림이 26mm 그리고 앞에 림이 22mm로 살짝 차이가 있는 에어로다이나믹을 고려한 디자인이지만 이게 에어로 로드바이크의 웬 로우림 휠셋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실까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휠셋을 처음 바꿀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카본 휠셋을 살까 알루미늄 휠셋을 살까 제 결정은 알루미늄이었고 가장 먼저 알루미늄을 결정한 계기는 첫 번째는 카본 클린처는 열변형이 자주 온다는 학계의 정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본은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학계의 정설. 그래서 제가 알루미늄 클린처 휠셋으로 구매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미들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소재의 특성상 무게가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이 예쁜 로우림으로 타입을 보면 휠의 림 높이는 버려서 뭐 항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적 외형적으로 멋진 부분들이라든지를 조금 포기를 하니까 이렇게 바로 1400g대인 휠셋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휠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제대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니플부터 스포크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마치 라이트웨이트를 연상시키는 스포크의 좌우 두께가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 튀어나온 이 노란색 마빅 색깔, 마빅 컬러는 정말 영롱하죠. 마빅의 옐로우 색깔은 정말 영롱합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엑살리스라는 브레이크 가공 방법인데 브레이크 제동 능력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림이지만 칠이 벗겨지지 않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휠셋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이 휠셋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제가 느끼는 총평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3T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서 3T의 악스2 프로라는
일단은 얇은 알루미늄 경량 스템을 구매를 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에어로 노바를 살까 에르고 노바를 살까. 이게 두 개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생긴 게 완전히 다르고 성능도 완전히 다른 핸들이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에어로노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비가 까다롭고 에어로형 디자인이고 넓고 평평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에르고노바를 구매를 했습니다. 에르고노바 프로 알루미늄으로 된 핸들입니다. 시마노 프로 바테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마노 프로의 이 결이 되게 이쁜 것 같고 그립감도 생각보다 쫀득쫀득해서 아마 가격 대비 성능비가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볼까요? 여기 속도계가 있습니다.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라이더 100이라는 4년 정도 3년 정도 된 속도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스템에 있는 볼트랑 연결이 되는 가민 마운트 거치대를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주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비까지 해서 10,000원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소재가 스템이랑 핸들이랑 이 거치대까지 모두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튼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본에 비해서는 뒤지겠지만 내구성은 또 카본보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는 울테그라 구형 울테그라 레버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 제품들이 워낙에 잘 나오죠. 정말로 다 리뉴얼이 되면서 성능도 좋아지고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멋있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제 리액토가 연식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울할 때가 가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전거가 된 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제 기준에서는 이 자전거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자기 자전거를 정말 아낄 때 한 번이라도 더 타고 뭐 막 엄청 거창한 파츠들이 붙어있고 뭐 1000만원짜리 자전거 이런 건 아니지만, 자전거 유튜버로서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자전거, 제 기준에서는 소중하게 다루는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 자전거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휠셋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고, 카본 휠셋을 구매할 수 있는 총알이 있었음에도 왜 알루미늄 휠셋을 선택했는지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자전거 영상들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